보통 이제 낚시를 처음에 시작하시면 남수 씨한테 그럴 거 아니야. 베스를 잡으러 가자. 어종을 나눠서. 아니면 뭐 참돔을 잡으러 가자. 부시리 방어를 잡으러 가자. 했을 때 낚싯대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낚싯대 어떤 내가 거 제일 가져가죠? 궁금한 거 초보면 이제 낚싯대 많어 자기. 엄청 많어. 근데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뭘 가져가죠? 네 맞아요 방어 낚시를 가려면 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낚싯대 그리고 낚싯대 줄이 달려 있을 거고 거기에 미끼 이렇게 들고 그렇죠. 가면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정작 막상 갈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지 또 그렇지. 뭐 쇼크리더 쇼크리더 이야기를 하는데 쇼크리더를 왜 묶는지 그렇지. 쇼크리더는 뭔지 대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낚싯대가 비싸던 싸던 릴이 비싸던 싸던 우선 첫째로 빌려서 쓰는 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이유는 장비가 하나의 장비가 내 손에 익으려면 그 장비가 몇 번을 쓰더라도 그 손에 익으려면 그 장비가 있어야 돼요. 느낌 고기가 무는 느낌이나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손이 자동적으로 탁탁탁탁탁탁 움직이고 드랙이라고 해서 브레이크죠 쉽게 그냥 여기서 드랙 조종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안 보고 그리고 다른 거 하면서도 이 조종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장비에 뭐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드랙 올리는 레바가 어디 있는지 뭐 이걸 베일이 어떻게 제껴지는지 뭐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장비를 웬만하면은 이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입하세요. 그게 좀 비싸다라고 하면 뭐 중고도 많고 그러니까 낚시를 구매해서 자기 장비를 쓰는 게 제일 첫 번째 종류고요. 두 번째 이제 낚싯대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낚싯대는 간단하게 손을 이렇게 5대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5대로. 그 라이트대, 미디움 라이트, 미디움, 그 다음에 미디움 헤비, 헤비. 이게 그거죠? 5가지라고 빳빳한 거, 그렇지. 그리고 낭창낭창한 거, 그렇지. 중간 거, 요 그렇지. 사이 거. 그렇지. 작은 물고기일수록 낭창낭창해야 되겠죠? 고기가 입질을 그렇지. 받아야 되니까. 그 채비, 그 미끼의 모양에 따라 오는 액션도 틀리고 그 물에 대한 그 밀고 오는 느낌이 틀려요. 근데 굉장히 무거운 거를 올릴 때 라이트대로 하면 낚싯대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완전 이렇게 휘어서 오겠죠. 그러면 입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채비면 헤비대로 가는 거고 약한 채비를 쓰면 라이트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때 쭈꾸미 잡을 때 H대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라고 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쭈꾸미 잡는데 다운샷대를 들고 왔다. 그러니까 광어, 우럭을 잡는 데를 가져왔어요. 그거로 쭈꾸미를 잡겠대요. 그럼 팁 액션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대상 어종에 맞춰서 라이트한 걸 쓸지 헤비한 걸 쓸지 그 다음에 그 채비가 어떤 거에 따라서 헤비한 걸 써야 될지 또 라이트한 걸 써야 될지 그러니까 쭈꾸미다라고 하면 쭈꾸미계에서도 또 3-4가지로 또 나뉘어져요. 제가 갖고 간 게 쭈꾸미 떼가 아니라는. 쭈꾸미 때는 아니죠. 히트. 크네? 낙지다. 야, 빨리 낙지라고? 올려. 쭈꾸미 아니고? 빨리 안으로 들어올려. 쭈꾸미 아니에요? 낙지예요, 낙지? 낙지다. 오. 낙지요, 낙지. 쭈꾸미 때도 또 3-4가지가 나뉘어지는 거야. 앞만 팀만 움직이는 패스트 액션에 빠른 액션에 굉장히 라이트한 걸 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휘어지는 걸 쓸지 문어는 전체적으로 허림이 강한 낚싯대들 그 다음에 갑오징어와 쭈꾸미는 팀만 살짝 움직이는 것들이 쓸 때 더 좋아요. 그리고 써보면 라이트 때 써서 텐션만 유지되는 상태에서 본인이 운영을 체계를 하면 때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럼 저는 그 낚싯대로 쭈꾸미를 제가 형보다 조금 더 잡았었는데 실력이었네요.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고 지깅 파핑이라는 종류가 이제 한 어종을 놔두고 한두 가지 어종을 놔두고 낚시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지깅은 밑으로 해서 배 위에서 밑으로 바로 꽂아서 하는 슬로우 지깅, 버티컬 지깅 이렇게 나뉘겠지. 버티컬은 위아래로 큰
그 액션을 줄 수 있는 버티칼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지그지, 롱지그들을 많이 쓰겠죠. 이런 지그지. 그리고 슬로우 지그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보통 낚시를 처음 하게 되면 짧은 거, 얘기하는 숏지그. 그렇지. 짧고 물살을 좀 많이 태워서 흐를 수 있는. 근데 이게 두 가지 액션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들에 따라서 낚싯대도 틀려지는 거지. 이게 지금 낚시를 할 때 필요한 요게 세팅 방법이죠. 세팅이 다 돼 있는 세팅을 상태잖아요. 한 거죠. 네. 세팅. 요거는 참고로 파핑 낚시입니다. 파핑 낚시는 멀리 캐스팅을 해서. 물 위에 고기가 떠 있을 때 수면 위에 있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파핑이고요. 요거는 미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에서 뜹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고기가 올라왔을 때 잡는 낚시가 파핑 낚시. 파핑망 낚시부터 이제 매듭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근데 되게 싶은데요. 이쁘게 매셨는데 예. 이거 해체 한번 해서 힘들게 했다고요. 힘들게. 매듭이 얼만큼 강해지고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르고 준비하실 때 한 번쯤 이해를 하셔야 이 매듭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형 매듭 좀 근데 저는 쉬운 매듭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형이 맨날 보면은 뭐 요런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보빈? 보빈? 요걸로 보빈으로 매듭을 하고 이렇게 매듭을 하는데 낚시를 하러 가면은 빨리 고기를 잡고 싶지. 막 포인트 들어갔는데 줄 끊어져 가지고 또 줄 매고 있는데 막 5분 10분 걸리고 하니까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좀 쉬운 매듭으로 알려주면 안 돼요? 쉬운 매듭 뭐 이런 거 써도 돼. 편한 매듭, 그 간결한 매듭 뭐 이런 거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 고기들이 10kg 이상대의 고기들이거든요. 방어 부실이니. 그렇죠. 그러면 튼튼하지 않은 매듭은 오히려 안 쓰는 게 나은 거예요. 그 매듭을 처음부터 배우지를 않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최대한 강하고 최대한 간결하고 최대한 공을 들여서 멜 수 있는 첫 번째 이 파핑 낚시를 할 때 제가 주로 쓰는 채비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보빈으로 해서 매서 하는 매듭도 있는데 그 국내에는 저처럼 쓰신 분들은 그렇게 내가 다녔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낚시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비미니 트위스트를 해서 두 줄로 만들고 두 줄에서 쇼크리더까지 연결되는 이 채비법을 많이 쓰는데 파핑이라는 낚시를 하면 낚싯대에서 릴이 걸려 있고 제가 던질 때 이거 좀 잡아주세요. 쉽게 쇼크리더를 간단하게 결속을 해 놓으면 이 라인에 가죽 장갑을 쓰잖아요 우리가. 네. 그게 계속 낚싯대를 하면서 던지면서 이렇게 튕겨요. 일다 보면 여기가 이제 스크래치가 나면서 약해진다고요. 아. 이것 때문에 맨 처음에 배울 때는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걸 막 하실 때는 그 어떠한 누구 프로님들도 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스풀에 한두 바퀴가 감긴 다음에 잡아라. 쇼크리더를 잡아라. 그렇지. 쇼크리더를 잡고 튕기면 그나마 줄의 손실이 좀 약하다. 지금은 다 쇼크리더 매듭이 밖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 P라인 잡고 던져요. 그리고 보빈으로도 이제 매는 방법, 간결하게 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거로 하면 이 라인에 이제 가이드에 대한 마찰력도 없고 그리고 그 매듭이 굵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이제 캐스팅의 방식이 이게 멀리 던지는 게 1차 목표잖아요. 관건인데 그러다 보면은 있는 텐션과 묻은 루어의 무게, 뭐 낚싯대의 힘세 다 이용해서 반동으로 던질 때 몇 번 줄이 튕겨요. 그러다 보면 이 줄이 이렇게 쉽게 뭐 너덜너덜해진다고 해야 되나? 달아. 그렇죠. 아니 쇼크리더를 잡고 던지면 네. 제가 쇼크리더를 잡고 던져봤는데 쇼크리더랑 수풀에서 빨려 나갈 때 원줄이랑 여기가 매듭이 있잖아요. 가끔 던지다 보면은 매듭에 손이 걸리더라고요. 걸릴 때도 있고 좀 그래서 매듭이 차라리 크면 원줄을 잡고 던지는 게 낫긴 나은 것 그렇죠. 같아요. 여기 가이드에 가이드에 걸리거나 걸리니.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주로 요즘에 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쇼크리더는 2m만 줘라. 그럼 2m면 솔직히 내가 키가 한 2m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팔이 이제 180이라고. 그러면 이 낚싯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한 팔이면 루어가 매달려 있는 위치도 있을 거예요. 보통 4개에서 5개 사이에서 던지는데 아까 4개 단지에서 놓고 던지면 되게 잘 날아가죠. 부담 없이. 네. 하지만 이만큼 내려와서 던질 때는 어때요? 그게 잘 안 날아가더라고요. 그죠? 루어와 낚싯대와 어느 정도의 각도에서 던질 때 그 텐션으로 날아가는데 전 무조건 길게만 하면은 더 잘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반 템포가 느려야 돼요. 이게 길면 길수록 템포가 느리게 놓고 쏘는 게 아니라 놓고 한 박자 쉬었다가 이게 일자로 쭉 뻗은 상태에서 같이 날려줘야지 쇽 나간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얘가 이 반경이 더 길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을 놓는 속도도 한 템포 느리게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짧고 어떨 때는 길고 이게 초보분들이 제일 그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또 잡을 수 있는 것도 이건 거예요. 원줄이죠. 한 줄이죠. 예. 비미니 트위스트로 매듭이 돼서 두 줄로 왔어요. 두 줄로 오고 이 라인이 이제 스풀 안에 감겨져 있는 거죠. 조금 길게 잡고 싶으면 여기 잡고 던지는 거고. 그래서 원줄을 2개로 만든 거죠? 줄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 2개를 만든 이 게. 비미니 트위스트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비미니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꽈대요. 그래서 비미니 트위스트. 정말로 같은 얘기인데 이름이 비미니라는 분이 낚시꾼들은 아니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믿을만한 프로님한테 들은 얘기라서 비미니 트위스트를 맨 처음에 매듭을 맬 때 요 매듭까지만 했고 이게 그냥 두 라인이 날라와서 두 줄로 돼서 썼어요. 네. 근데 그분이 보시고 야 이거는 50점짜리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앞에는 100점이다. 근데 두 줄이 나온 거 보고 50점짜리래요. 왜요? 이 두 줄을 꽈서 다시 한 줄을 만들어 줘야 된대요. 2개가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이게 2개를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따놓으면 두 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두 줄로 해서 그냥 저는 이대로 썼었어요. 근데 이걸 보더니 야 이건 50점짜리다. 왜? 그랬더니 이걸 2개를 꽈서 한 줄을 만들래요. 근데 이거를 배워 놓으시면 좋은 게 여기서 응용편이 있어요. 이 줄로 어시스트 훅을 묶을 수 있어요.